AI 리터러시 입문, 일상에서 콘텐츠까지. 어, 첫 번째 내용으로, 예, 오늘은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리터러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AI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좀 큰 범위, 광범위, 광의 의미로 찾아보면은 이제 디지털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어, 스스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 활용적인 측면까지 포함을 하고 다음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컴퓨터 기술 기반의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 혹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기술 영역이지만 네트워크와 관련된 영역, 혹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몇 가지 이슈를 통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와 보안, 개인정보와 같은 측면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SNS와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관련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챗 GPT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으니 그것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딥페이크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어떤 컨텐츠가 갖고 있는 진위를 파악한다거나 어,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사고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영역들과 관련 있는 몇 가지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혹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인지 아실까요? 예, 지금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본 사진은 이제 한 치킨 매장에 들어와 있는 로봇의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기술이라는 게 최근에 챗GPT를 바탕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시기적으로 굉장히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고 계시는 사진처럼 이미 몇몇 치킨 매장에는 이러한 기계들이 들어와서 사람 대신에 치킨을 튀기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맛의 균일성을 위해서 이런 기계들이 들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러한 AI 기술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학교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도 조리실에 이러한 로봇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리사님들의 안전과 더불어 어, 요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인간형 형태의 로봇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유명한 로봇인데 어, 아마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전 정도의 영상이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이 회사를 이제 구입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현대자동차 산하의 이제 기관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이 좀 오래된 로봇인데 지금은 이렇게 등에 거북이 같은 저 모양이 없어졌고요. 훨씬 자연스러운 인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과거의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5, 6년 전의 영상이 이런데 나는 최근에 로봇을 본 적 없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 어, 아직 우리에게 근접한 기술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집이 세종시인데 세종에는 자율주행차들이 시범으로 다니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자율주행차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뒤에서 따라가고 있으면은 정말 답답할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옆에 가서 이 자동차가 이제 시범 운영 차입니다라는 그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사람이 운영하는 건지 이게 자율주행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몇 년 전에 그 택배 대란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차들이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대신에 KT와 협약을 맺고 그 아파트에는 택배 로봇이 시범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명절 때 찾아뵙고 그러면은 도로에 막 로봇들이 택배를 싣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곤 했는데 이미 빠르게 이런 것들이 생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원래 같으면 이 로봇을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던 상태죠. 예,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회사 운영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이런 로봇들이 우리 일상에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보고 계시는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은 네, 머리가 없는 캐릭터들에게 머리를 심어달라고 간단하게 명령을 준 영상입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쉽게 생성이 되고 쉽게 소모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최근에 생성되고 있는 영상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근데 기술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생성해내는 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몇 줄 넣는 게 전부 다죠. 실제로 이제 제 아이들이랑 얼마 전에 영상 짧은 거를 하나 같이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류의 영상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강아지가 다이빙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강아지 영상, 강아지가 다이빙하는 영상을 보더니, 저 강아지 정말 대단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AI가 만든 영상인 거죠. 지금 좀 전에 보신 이 영상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은, AI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그 강아지 영상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들은 그거를 구분할 역량이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콘텐츠들 중에는 분명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콘텐츠들도 있을 거거든요. 진리를 가리기 어려운. 근데 그러한 건 정말 위험하죠. 네. 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이제 몇 년 전에 세계 부자 순위입니다. 이게 이제 매번 이제 매 순간마다 부자의 순위가 바뀌고 뭐 환율도 바뀌고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여기 순위도 정말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시점의 순위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 요즘에 굉장히 이제 핫한 부자죠. 예. 그다음에 뭐 아마존에 있는 제프 베이조스, 그다음에 오라클에 있는 레리 앨리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다음에 구글 공동 창업주인 레리 페이지 이런 분들이 순위권에서 최근에 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디지털 기술 혹은 AI 기술들이 우리 세상을 점점 잠식해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자 순위는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찾아보기 힘든 GM과 같은 기계적인 이제 기술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어, 눈에 보이는 테크놀로지들 있죠. 제조업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었는데 2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익혀야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AI 리터러시와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익히는 필요성을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저러한 AI, 디지털 기술들일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LVMH, 그다음에 인디텍스, 그다음에 월마트. 이 회사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AI 기술 회사들은 아니죠. LVMH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어, 명품 회사들, 뭐 루이비통, 태그 호이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고요. 저 인디텍스의 회장님이신 아만시 오르테가는 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만한 회사로는 자라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아만시 오르테가. 다음에 월마트는 뭐 이제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러한 회사들은 AI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회사들은 아니지만 특히 자라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정보 기술을 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한다던가 혹은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잘 분석을 해서 뭔가를 소비자에게 필요한 그 상황이나 물건을 잘 제시를 한다던가 예,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회사들인데 우리 모두가 AI의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죠. 저기 보이는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구현할 필요성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AI 리터러시라는 거는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문화, 활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AI 리터러시가 꼭 기술의 습득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렇다면 나머지 회사들에서 보이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옷가게, 시계가게, 편의점과 같은 회사들의 필요한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AI 기술을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조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마트를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AI 기술을 접목시킬 수만 있다면 다른 AI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라는 것은 특정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표가 주는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의해서 전 국민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합니다. 중점 추진 전략이 일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생활에 이러한 AI가 녹을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는 기술이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비전을 살펴보시면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비전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목표에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들이 각 직무에 필요한 AI를 활용해서 융합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어, 그 세계 부자 순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본인의 영역에서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 앞으로 경쟁이 더 될 테니까 AI 기술을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경쟁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직군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컨텐츠들도 단순히 AI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여러 플랫폼들이 있고 컨텐츠들이 있을 텐데 각자가 원하는 분야,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컨텐츠 이러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활용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보고 계시는 이 만화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1980년대에 발표됐던 만화 중에 일부인데 당시에 한 40여 년 전이죠. 앞으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를 이제 예측을 해본 만화입니다. 해양열을 이용한 집, 뭐 전파신문,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소형 TV,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기에 있는 그림의 대부분이 현실화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보고 계신 장면 중에 아마 수학여행 달나라로 우주선 타고 가는 저거 말고는 지금 다 거의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과거로 돌아가셔서 저게 현실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하실까요? 아마 저 분야와 관련된 주식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미래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은. 미래를 알고 있으면 그 분야에 분명히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AI, 로봇,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 확산된 그러한 이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미 치킨집에 AI 로봇이 들어가 있고 학교 조리실에 AI 로봇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들이 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일부지만 점차 그게 확산될 것 같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비판적으로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진위를 파악하는 능력, 다음에 우리가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끔 명확한 가이드를 주는 능력,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언급이 되는데 이러한 능력들을 배워야 할 것이고요. 다음에 이러한 콘텐츠들을 종합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나만의 AI 비서 혹은 나만의 AI 플랫폼, 나만의 AI 컨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고 우리는 미래가 그렇게 바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